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1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글날 휴일로 인해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기타 임의 수사 방법인데요.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역시 진도를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4장의 임의수사가 되겠습니다. 임의수사에서 지난 시간에 임의수사의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의자 신문, 또 참고인 조사,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수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기타 임의수사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공부할 기타 임의수사 방법에는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부터 해서 수사보고서 작성을 거쳐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기타 임의수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기타 임의수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의수사 방법으로서 그 밖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입니다. 221조 2항 형사소송법을 조문을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정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에 기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경우에 주로 행해지느냐 하면 실무상 대검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유전자 감식을 한다든지 마약 감식, 식품 감식, 환경 오염 감식, 심리 생리 검사, 심리 생리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필적 감정, 그 사람의 필적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문서 감정, 음성 분석, 영상 분석, 기타 법의학적 또는 이화학적 감정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감정할 것을 위촉받은 사람을 저희가 감정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명을 받은 사람은 감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의 감정수탁자와 법원에서의 감정인은 개념상 구분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법원에 의해서 감정의 명을 받은 감정인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수탁자에게는 선소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 감정에 따른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의 감정을 공부하시면 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처럼 필적을 감정한다든지 이런 감정을 위촉하는 처분 자체는 임의수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임의수사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 유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1조의 3에 보시면 감정 유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감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예가 되겠죠. 그리고 221조의 4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정 허가장을 받아서 감정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걸 감정하려면 혈액을 채취해야 되는데 그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감정 허가장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는 강제수사가 되겠습니다. 감정과 관련해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검사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피의자의 정신감정 또는 신체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 유치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정 유치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판사는 검사의 감정 유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 유치장이라는 걸 발부해서 유치 처분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피의자의 신체가 정신 또는 신체 관한 감정을 받는 사람의 신체가 구속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정 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주로 이렇게 감정의 위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선고된 2009도 2109호 판결인데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이 공소사실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참고표를 보시면 피고인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서 혈액을 압수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병원에 이제 찾아온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피고인의 친족이죠. 동서로부터 체혈 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체혈을 하도록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인지 아닌지요. 자, 판시사항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215조 2항, 216조 3항, 221조, 221조의 4, 17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제 다 차례차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 바로 위에서 필요한 경우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는 경우가 여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 체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에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감정 결과 보고서는 감정을 하면 이제 감정 결과 보고서가 도착을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위법 저희가 이제 증거법에서 배우는 308조에 위반되는 308조의 2에 위반되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증거법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죠. 자, 이 사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그렇죠? 이에 기초한 주치운전자 적발 보고서, 감정서와 주치운전 적발 보고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사망을 보시면 체혈에 관해서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 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망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좀 더 자세한 것은 증거법 시간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표 보시면 한편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도 소변을 채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액을 채취해야 되는 것처럼 마약사범에서는 소변을 채취해서 마약 성분을 감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강제 체류의 경우에도 검증영장과 감정처분 허가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압수수색 부분 그리고 증거법에서의 위법 수입 증거 배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체류라는 것은 하반신을 노출시킨 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의사나 의료인이 그렇죠 도뇨관이라는 걸 통해서 체내에 있는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강제체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제체류나 강제체열에 관해서 판례상 또 실무상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교재에 등장할 때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위촉하는 것은 이미 수사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감정 위촉에 의해서 어떤 서류가 오면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보통 이제 확보가 되겠죠. 이것을 감정서라고 하는데, 감정서는 나중에 재판 절차에 가서 313조 제3항에 의해서, 아직 이것도 증거법에 관해서 자세히 증거법의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313조 3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예를 아래 들어보았습니다. 감정 결과 및 질의 회신 해가지고 2014년도에 시행된 모의시험 기록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감정 결과와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보내온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혈액형을 감정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증거물 제1호에서 모발에서 검출된 혈액형은 A형이었다, 이런 식으로 혈액형 감정 결과를 하고요. 지문도 감식해 봤더니 지문을 대조한 결과 어떤 지문은 누구의 지문, 어떤 것은 누구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 지문이 전혀 없었던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감정 결과를 보내왔고,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이제 살인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혈액이 마치 이태원 살인 사건처럼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혈흔이 남겠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신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도 혈액 응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사기관에 감정의 위촉을 받아서 보내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정 위촉해서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이런 식으로 도착한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감정의 위촉 이외에도 수사기관은 우리말에 능통하지 않은 자의 진술이나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 외국어에 대해서는 통역하거나 번역하도록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의 위촉, 통역, 번역의 위촉이 기타 임의수사 방법의 첫 번째 예가 되겠다. 두 번째는 수사관계사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공무소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199조 2항이 그 수사관계사항 조회의 근거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상 사실조회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사실조회를 받은 상대방에게 보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다수 견해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공무소 등에 의한 조회, 사실조회는 임의수사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른바 금융실명법, 정확한 명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그 경우에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선고된 2012도 13,607호 판결을 보시면요. 금융실명법에 관한 판례를 볼 수 있는데, 금융실명법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에서 절도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절도 범인이 사용한 그 금융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판시상 1을 보시면 금융실명법 4조 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렇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이걸 거래 정보라고 하는데 이것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허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 정보 등의 제공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2항에 보시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의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서 정하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3항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얘기고요. 4항이 위법 수집 증거 법칙의 예외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4.1항은 파생적 증거, 2차적 증거에 대한 예외 조항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3, 4, 4.1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증거법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1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독수의 과실이론을 법원이 정면으로 인정한 그런 판례가 되겠죠. 그런 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2차적 증거에 따라서 만약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파생적 증거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1항에 보시면요. 다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또 범인으로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나중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든지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든지 하는 경우 등에는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왜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절도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특정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카드 회사에 대해서 발견된 절도 현장에서 발견된 점퍼 상의 속에 있던 매출 전표의 내용을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알아냈던 사안이죠. 그렇게 알아내서 피의자를 특정을 했고, 피의자가 나중에 자백을 하게 되고 그런 사실관계가 쭉 전개가 되면서 앞서 봤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여러분에게 역시 자세한 판례는 여러분에게 읽어보도록 일임을 하면서 이 사안에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금융실명법, 이른바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일정한 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회 방법으로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울러서 이 판례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그 예외, 또 2차적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 예외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증거법에 대한 예습을 겸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판례를 다 수업 시간에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관계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무소 등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입니다. 기타 임의 수사 방법을 공부하고 있죠. 압수는 대물적 강제 처분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원칙적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강제 수사인데요. 218조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즉
수사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않는 임의수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미 제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자가 자유롭게 점유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인 압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강의 안에서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임의수사라는 견해에 입각해서 세 번째 임의수사 방법으로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받았을 때에도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 수사기관이 작성해야 되는 것은 그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사망과 같이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에 대해서는 법적 성질의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임의수사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해서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에 대해서 2010년에 선고된 2009도 14,376호 판결을 보시면요. 역시 압수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항에서 보시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독소의 과실이론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등장을 했죠. 형사소송법 212조 2항은요.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에 의해야 되죠. 사법경찰관이 그 규정을 위반해서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라면 그 압수물 자체는 물론이고 그 압수물을 기초로 해서 획득한 2차적 증거, 자백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 수입 증거는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압수물에 대한 임의 제출 동의서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영장 없는 압수를 해놓고 압수가 있은 직후에 임의 제출이다. 임의수사로서의 임의 제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위법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해서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그 범행에 사용된 칼과 범행 결과 얻어낸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게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칼과 합의서는 임의 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그 칼과 합의서에 기해서 2차적으로 취득한 임의 제출 동의서라든지 압수조서라든지 압수목록 또 압수품 사진 이런 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
대물적 강제 처분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임의제출 동의서라는 걸 통해서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2차적 증거도 무효라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0년에 선고된 2009도 만 92호 판결을 보시면 역시 1항과 2항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와 관련해서 판시사항 3을 보시면 형사동법 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위반해서 누구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이라든지 또는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수집 증거 예외에도 해당할 수 없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는데 소유자도 아니고 소지자도 아니고 보관자도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했다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물인 쇠파이프나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 또 이런 것들이 증거로 할 수 없게 되고,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임의수사 방법으로서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그리고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조회, 공소등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타 임의수사 방법으로서 실황조사에 대해서 조사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